안녕하십니까. 저는 락플레이스에서 포스트그레스QL을 담당하고 있는 권석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라클에서 애저 포스트그레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보통은 무료 마이그레이션 툴인 오라2피즈를 이용하여 많이들 마이그레이션 하지만 여기서는 애저에서 자체 제공하는 DMS라는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을 마지막 데모 시간을 통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로는 다음에 보시는 것과 같이 첫째, 애저 DMS 소개에서는 애저 DMS란 무엇인지, 지원 가능한 DB 버전과 마이그레이션 환경에 따른 DMS 생성 시 어떠한 구성 옵션이 있고 지원 가능한 오프라인 온라인 마이그레이션 범위에 대한 설명과 둘째, 애저 DMS에는 어떠한 제한 사항들이 있는지, 셋째, 애저 DMS 마이그레이션 진행을 위해 오라클 서버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넷째,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테스트 환경으로 어떠한 리소스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애저에서 지원 가능한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에 대한 소개와 다섯째,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를 위한 진행 절차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모를 시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저에서 제공하는 애저 DMS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애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의 줄임말로 가동 중지 시간을 최소화하고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오프라인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애저 DMS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간소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를 말합니다. 다음은 오라클에서 애저 포스트그레스QL로 DMS 마이그레이션 시 현재 지원하는 DB 버전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오라클의 경우 10G에서 12C까지의 버전이 지원 가능하며 애저 포스트그레스QL의 경우 9.5 버전에서 11 버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IaaS 서비스 타입의 오라클 서버에서 파스 서비스 타입의 애저 포스트그레스QL로만 DMS 지원, 마이그레이션 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오라클의 경우에는 CBD에 대한 연결을 지원하지 않고 포스트그레스QL의 경우에는 현재 포스트그레스QL 서버 생성 시에 세 가지 옵션 구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단일 서버 옵션으로만 DMS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DMS를 이용한 오프라인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DMS 생성 시 구성 옵션을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먼저 표준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오프라인 마이그레이션만 지원이 가능하며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프리미엄 옵션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현재 애저에서 지원하는 오프라인 온라인 마이그레이션 범위인데요. 오프라인 마이그레이션의 경우 아직은 일부 SQL 서버와 몽고DB에서만 기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포스트그레스QL의 경우에는 아직 오프라인은 지원되지 않고 온라인 마이그레이션만 지원 가능한 상태이며 아직까지는 DMS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기능 구현이 부족하며 제한 사항들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추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오라클에서 애저 포스트그레스QL로 마이그레이션 시 DMS 제한 사항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나열해 보았는데요. 먼저 데이터 형식으로는 b파일, roid, ref, uroid, anyData, 중첩 테이블, 사용자 정의 데이터 형식, 메모, 가상열이 있고 추가로 비랍, 시랍 열은 대상에서 널로 매핑되는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으로는 제한된 크기의 LOB 모드를 사용하면 오라클 원본 빈 LOB가 널 값으로 복제되고 30바이트 초과 시
개체명은 지원이 불가능하고 64kb를 초과하는 롱열의 데이터는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라클 서버에 대한 DBA의 권한이 있어야 하며 파티션 또는 하위 파티션 작업 시 데이터 변경 내용은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파티션 애드 작업 시 추가된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 및 삭제될 때 연계행에 적용된 경고를 반환할 수 있으며, 둘째, 파티션 드롭 시 드롭 혹은 트렁케이트 작업의 경우 새로 삽입할 경우에 중복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체인지 작업의 경우 연계행 적용된 경고 및 중복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포스트로피가 포함된 테이블명은 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진행 전에 반드시 위 제한 사항들에 대해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Azure DMS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오라클 서버에 대해 체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라클 서버는 VMware에 미리 구축되어 있어 이따 데모 진행 시 구축 및 설정하는 부분이 생략된 관계로 PPT에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zure DMS 마이그레이션 진행 시 왼쪽 보시는 그 왼쪽 캡처와 같이 오라클 서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이동 시 그 우측에 오류 정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러한 오류가 확인되셨다면은 이것은 오라클 서버에서 해당 리스너 포트가 열려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이므로 리스너를 기동해 주시면 오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오라클 서버에 대한 정보 입력 후 다음으로 이동하였으나 우측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DMS에서 오라클 서버로 DB 포트에 대해 열려있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오라클 서버에서 DB 포트에 대한 방화벽만 허용해 주시거나 혹은 VM 방화벽을 비활성화해 주시게 되면 오류를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라클 서버에서 아카이브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인데요. 아카이브 로그에 대한 활성화 작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활성화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만 DMS 마이그레이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카이브 활성화 작업은 파란색 네모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로그 파일이 반드시 1개 이상 생성되어야만 오류가 없이 다음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얼터문을 사용해서 로그 파일을 스위치하여 새로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함에 앞서 필요한 리소스들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오라클 서버와 포스트그레스QL 서버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도와줄 DMS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DMS 생성 시 DB 커넥션을 위해 OCI 드라이버 설치가 필요한데요. 이에 대한 별도의 윈도우 서버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DMS 생성 시 윈도우 서버에 도메인 계정이 필요하고 DNS 구축 작업을 해주셔야 하고 네트워크 공유 폴더 작업 후에 오라클 OCI 드라이버 파일을 공유 폴더에 업로드 해주는 작업까지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작업의 경우 시간이 다소 걸리는 관계로 미리 작업을 완료하여 데모에서 제외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Azure DMS에서 지원 가능한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를 크게 3가지로 나누면 먼저 Azure 클라우드에서 Azure 클라우드로, 온프레미스 또는 VMware 등의 가상 환경에서 Azure로, 타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에서 Azure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시나리오가 있으며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라클 서버가 로컬 PC VMware에 구축되어진 상태라서 두 번째 시나리오로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그레이션 테스트에 대한 진행 절차인데요. 먼저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데이터는
오라클 기본 HR 샘플 스키마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은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각 리소스들을 생성하고 설정한 다음 DMS를 통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결과 모니터링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타겟 대상인 포스트그레스QL 서버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이관되었는지를 PG 어드민 툴을 이용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간중간에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리소스들을 생성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간중간에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리소스들을 생성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저 포털에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애저 데이터베이스 포 포스트그레스QL을 검색하셔서 PG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배포 옵션이 있는데 현재 단일 서버만 DMS 마이그레이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일 서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서 처음에 설정된 이제 구독, 그래서 저는 할당받은 구독을 선택해 주시고 리소스 그룹의 경우 만약에 기존의 리소스 그룹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새로 만들기를 하셔가지고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만들었던 리소스 그룹이 있으므로 해당 그룹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이름을 넣어 주시고요. 마이그 PG 또 그다음에 위치의 경우 한국 중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전의 경우 현재 최신 버전인 11 버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자 계정에서 관리자 사용자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패스워드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맨 아래 검토 플러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배포가 진행됩니다. 포스트그레스QL 서버가 배포되는 동안에 DMS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색창에 애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검색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선택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신 다음 해당 리소스 그룹을 선택해 주시고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이름을 입력해 주신 다음 위치도 동일하게 한국 중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인스턴스 정보에 아래 가격 책정 계층이란 게 있는데 여기서 계층 구성으로 들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 프리미엄 옵션을 선택해야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프리미엄 옵션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프리미엄 옵션을 클릭해 주시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으로 네트워킹 부분으로 가셔서 기존에 네트워킹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새로 가상 네트워크 이름에 새로 네트워킹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킹 만드는 이유는 DMS 서비스가 공용 IP를 통해
원본 서버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입니다. 저는 기존에 미리 생성해 두었으므로 체크를 하고 검토 만들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DMS도 배포가 진행되게 됩니다. 잠시 DMS가 생성되는 동안에 아까 배포했던 포스트그레스QL 서버로 다시 넘어와서 접속 및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생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pg 어드민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접속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왼쪽 상단에 서버에서 우클릭을 해주신 다음 Create 서버를 클릭해 주시고 제너럴에서 네임 부분에 원하는 서버 이름을 넣어 주시고 다음으로 커넥션에서 호스트 네임, 어드레스 부분에는 방금 전 생성했던 포스트그레스QL 서버의 서버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애저 포털로 넘어와서 아까 생성했던 마이그 pg 가보시면은 이렇게 우측에 서버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복사해 주신 다음 붙여넣기 해주시고 포트랑 db의 경우에는 따로 지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디폴트로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저네임의 경우에는 아까 생성했던 유저네임 명을 넣어 주신 다음 골뱅이 서버명 입력해 주시고 패스워드도 아까 생성했던 패스워드명으로 넣어 주신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접속 에러가 발생하는데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접속을 시도하는 클라이언트 IP가 PG 서버에 허용되지 않은 IP라고 해서 이럴 경우에는 애저 포털에 가서 방화벽을 새로 열어 주어야 하는데요. 일단 현재 IP, 클라이언트 IP를 선택해 주시고 다시 PG로 넘어와서 설정에 연결 보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방화벽 규칙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 IP를 시작 IP와 종료 IP 각각 넣어 주시고 방화벽 규칙을 임의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 주셔야 실제 해당 방화벽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 알람 표시를 확인해 보면은 네, 업데이트 성공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적용된 것까지 확인되셨다면은 다시 접속을 시도해 보면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서버에 접속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까지 완료되셨다면 이어서 유저 생성과 생성한 유저로 데이터베이스 서버 생성, 그런 다음 데이터베이스 생성과 마지막으로 스키마까지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저부터 생성해 보면 로그인 그룹 룰스에서 마찬가지로 우클릭 해주신 다음 크리에이트 로그인 그룹 룰에 가보시면은 제너럴 네임에 저의 경우는 HR 샘플 스키마를 이관할 것이므로 HR로 이름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디피니션으로 이동해 주신 다음 해당 생성할 계정의 패스워드를 지정해 주시고 다음 프리빌리지스로 이동하셔서 여기서는 슈퍼유저와 리플리케이션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한 권한을 모두 체크해서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HR 유저가 생성되었는데요. 생성된 유저로 다시 새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서버에서 우클릭 크리에이트 서버 그래서 제너럴에 HR 호스트 네임도 동일하게 아까와 같이 복사해 주신 다음 붙여넣기 그래서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유저 네임에는 방금 생성했던 계정명으로 접속 정보를 입력해 주신 다음 세이브 버튼 클릭해 주시면 새로 HR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생성했던 HR 계정으로 신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데이터베이스에서 클릭하신 후 Create 데이터베이스 선택해 주시고 HR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HR을 입력해 주신 다음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래서 HR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 스키마로 가주신 다음 스키마도 새로 생성을 할 건데요. 크리에이트 스키마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네임에 해당 스키마 이름을 넣어 주신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HR 스키마도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DMS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PostgreSQL 오브젝트 사전 생성 작업이었고요. 다음은 원래 예정대로라면 OCI 드라이버 설치를 위해서 윈도우 서버를 하나 새로 생성해서 DNS 구축과 네트워크 공유 폴더 생성 작업을 진행해야 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다소 걸리는 관계로 해당 작업은 별도 사전 작업을 통해 미리 구축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 서버 생성 후에 DNS 구축과 OCI 드라이버 설치 파일 업로드를 위한 네트워크 공유 폴더까지 모두 진행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DMS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DMS를 생성하신 뒤 마이그레이션까지 진행하신 다음 DMS 서비스를 삭제하고 다시 생성하셨다면 생성한 DMS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 삭제가 아닌 서비스 중지를 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이미 삭제를 진행하셨다면 삭제된 DMS 서비스가 어떠한 리소스 그룹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리소스 그룹을 삭제하고 다시 생성해야만 동작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해당 리소스 그룹에 DMS 서비스 외 다른 리소스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시 애저 포털로 이동하셔서 DMS로 가주신 다음 마이브 DMS 가주신 다음 먼저 새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서 첫 번째로 프로젝트의 이름에 마이브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 주신 다음에 원본 서버 유형에는 오라클에서 애저 포스트그레스QL로 마이그레이션 할 것이기 때문에 오라클로 선택해 주시고 대상 서버 유형에는 애저 데이터베이스 포 포스트그레스QL 활동 유형 선택은 온라인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선택해 주시고 활동 만들기 및 실행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스 서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오라클 서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DB 포트에 대한 서버 방화벽과 리스너 포트가 반드시 오픈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원본 서버 이름에는 오라클 서버의 IP 혹은 도메인명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도메인명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보는 직접 오라클 서버에서 접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를 확인해 보시면 현재 1521 포트 번호는 1521이 현재 리슨되어 있어서 1521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ID는 오라클 현재 확인되어지는 SID를 입력해 주시고 사용자 이름에는 시스템 계정,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력 정보를 다 넣어 주셨다면 다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오라클 아카이브 로그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으로 이동 시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카이브 로그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OCI 드라이버 설치 단계인데요. 해당 작업은 미리 완료한 상태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순서에 대해서만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1단계에 있는 오라클 드라이버 다운로드라는 경로를 통해서 해당 OCI 드라이버를 로컬 PC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런 다음 2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서버를 생성해 주신 다음 서버에 접근하여 DNS 구축과 도메인 계정 생성의 작업이 필요하고 다운로드 받은 OCI 파일을 네트워크 공유 폴더를 통해 공유해주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네트워크 공유 폴더 경로를 지정하실 때 D 드라이브로 선택하실 경우에 윈도우 서버 재부팅이 있을 때마다 해당 네트워크 공유 폴더 안에 파일들은 삭제되는데요. 이유는 템프 영역 디스크로 잡혀 있어서 데이터 손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C 드라이브 혹은 다른 추가 디스크에 공유 폴더 경로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OCI 드라이버 경로와 사용자 이름의 도메인명과 계정명 그리고 암호를 각각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포털 하나 더 열어주시고 생성했던 윈도우 서버에 접속을 해서 해당 공유 폴더 경로를 확인해 볼 건데요. 그래서 암호를 입력해 주시고 접속을 해주시면 해당 공유 폴더의 경로를 확인해 주시면 복사해서 OCI 드라이버 경로입니다. 이 부분에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 경로와 파일명, 해당 파일명도 동일하게 뒤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사용자 이름에는 아까 미리 생성해 두었던 도메인명과 사용자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완료하셨다면 다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상 선택에서는 대상 서버인 포스트그레스QL 서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줄 텐데요. 먼저 대상 서버 이름은 아까 애저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데이터베이스 명은 앞에서 생성했던 이관하게 될 대상 데이터베이스 명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포스트그레스QL 서버 이름을 복사하신 후에 대상 서버 이름에 넣어주시고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HR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으므로 HR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마찬가지로
아까 생성했던 사용자명을 넣어주시면 되고 골뱅이 뒤에 포스트그레스QL 서버명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마찬가지로 넣어주신 다음에 다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접속하려는 클라이언트 IP에 대한 방화벽이 막혀있다는 오류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해당 IP에 대한 방화벽을 오픈하여 다시 접근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해당 클라이언트 IP를 복사해 주신 다음 피지로 가서 설정의 연결 보안, 아까와 마찬가지로 해당 클라이언트 IP를 방화벽 규칙 이름에 넣어 주신 다음 추가하신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적용이 완료된 걸 확인되셨다면 다시 애저 포털로 이동해서 다시 접근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거가 없다면 넘어갈 텐데요. 다음 오라클 서버에서 HR 스키마이므로 소스 스키마의 HR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대상 데이터베이스와 대상 스키마는 아까 HR로 공통으로 다 생성을 했으므로 대상 데이터베이스의 HR, 대상 스키마도 HR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해 보면 여기 테이블 9개, 지금 현재 오라클에 이관될 대상 테이블이 총 9개이므로 여기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해당 불필요한 만약에 9개 테이블 중에 9개 다 이관을 하려면은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해당 필요한 테이블에 대해서만 체크해 주신 다음 다음을 클릭해 주시면 그리고 여기서 유의사항으로는 오라클에서 대문자 오브젝트 이름은 포스트그레스QL로 이관할 때 소문자로 변경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마이그레이션 설정 구성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이며 작업 이름을 넣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타트 마이그레이션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실제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수행됩니다. 여기서 아래 스키마 이름의 HR을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애저 DMS를 사용해서 직접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테이블 이름, 상태, 완료 시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건수, 지속 시간,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기까지는 전체 데이터 로드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클릭해 주시면 현재 마이그레이션 정보,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직 나머지 테이블들에 대해서 전체 로드 초기화 중인 상태이므로 조금만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그레이션 수행이 모두 완료된 것 같은데요. UI상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심플하게 진행할 수 있고 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라클과 포스트그레스QL에서 직접 데이터 이관이 잘 되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라클의 경우 DB에버 툴을 이용하고 피지의 경우에는 피지 어드민 툴을 이용해서 테이블 및 데이터 건수를 확인 비교해 보겠습니다. DMS 마이그레이션 수행이 모두 완료된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UI상에서는 그 마이그레이션이 심플하게 진행할 수 있고 결과도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라클과 포스트그레스QL에서 데이터들이 직접 잘 이관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의 경우 DB에버 툴을 이용하고 피지의 경우 피지 어드민 툴을 이용해서 테이블 및 데이터 건수를 확인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라클 DB에버 툴에 접속해서 테이블과 데이터 건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해 두었는데요. 여기서 총 9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데이터 건수를 우측에 따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 표시된 데이터 건수와 일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트그레스QL 피지 어드민 툴로 이동하신 다음 HR 스키마에서 테이블 가주신 다음에 리플래시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9개의 테이블들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툴로 이동하셔서 쿼리 툴 클릭해 주신 다음 마찬가지로 해당 테이블에 대한 건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이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DMS를 활용한 오라클에서 애저 포스트그레스QL로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진행 과정을 모두 마쳤으며 DMS를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을 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테이블과 데이터만 마이그레이션 된다는 점인데요. 만약 인덱스, 펑션, 프로시저, 컨스트레인트 등의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오픈소스 마이그레이션 툴인 오라2 PG 등을 통해 이관 작업을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DMS를 활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려면 별도의 윈도우 서버가 필요하고 DNS 작업 등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발표 종료 후에도 슬라이드로 QR코드를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설문조사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설문 참여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